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한 주의 끝을 알리는 금요일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금요일에 환호를 하기보다는 냉랭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장 속에서 도대체 어떠한 종목들을 건져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안에서도 오늘 환호를 지르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금산 전문가님이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는데요. 오늘 집중해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미니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우리 금산 전문가님이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미니 강의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폐배터리의 리사이클링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 미니 강의에서 압축을 해서 짚어주셨던 종목들 4가지 종목이 일주일 사이에 또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엄청난 수익률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금산 전문가님이 중장기적으로 보고 가야 할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장기적인 것도 중장기적이지만 일주일 전에 이 미니 강의를 듣고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이미 짭짤한 수익을 맛보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미니 강의에서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또 한 번 진단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또 그때 짚어주셨던 4가지 종목 에코프로, 성일하이텍, 세빛캠 그리고 코스모화학까지 어떻게 또 대응 전략을 2차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미니 강의 꼼꼼하게 들어보시고 중장기적인 플랜이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를 기대해보면서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코스모 화학도 그렇고요. 세빛캠도 그렇고 성일하이텍도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심지어 상한가를 어제까지만 해도 달성을 했던 만큼 주목을 하신다면 분명히 더 큰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미니 강의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금산 전문가님 만나보기 전에 우선은 빠르게 출석 체크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마그마님도 와주셨고요. 준호님 안녕하세요. 태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콩이님 안녕하세요. 포스코케미칼 2차전지 관련해서 들고 와주셨네요. 러브스기님 안녕하세요. 벙벙님 그리고 제갈공명님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러버스기님 맞아요. 나이 드니까 세월이 빨리 간다고. 이게 원래 나이하고 인생의 속도가 비례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나요? 점점 인생이 빨리 지나가나 봐요. 전 제가 유치원생일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사회에 나와 버렸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제 미니 강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 진단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동안에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전화 문의가 더 편하신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인 만큼 금요일 진단쇼 신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금산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특별히 더 많은 분들이 미니 강의를 기대하지 않을까 싶은 게 제가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전문가님이 금요일에 짚어주셨던 4가지 종목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잘 갔거든요. 그래서 이미 수익을 맛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런 분들이라면 수익을 챙겼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불안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짚어주셨던 4가지 종목 에코프로, 성일하이텍, 코스모화학 그리고 세빛캠 어떻게 하면은 더 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지 AS도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미니 강의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폐배터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단기보다는 중기를 가져가야 된다. 제가 일주일 동안에 한번 수익률을 한번 보니까요. 코스모화학이 41%
급등을 했었고요. 에코프로가 25%, 성일하이텍이 18%, 세비캠이 21% 수익이 났더라고요. 저는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단기는 매도고요. 저는 이 폐배터리라고 하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 전기차의 침투율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전기차의 침투율이 글로벌 적어도 한 뭐 30%, 40%, 50% 될 때까지 가신다면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그대로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그러나 단기로는 매매하시는 분들은 단기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매도하는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미니 강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요 미니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 약 한 일주일 동안에 제가 요 미니 강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도 찾고 상당한 제가 연구를 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미니 강의를 여러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 투자에 저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그 미니 강의의 내용입니다. 자, 미국 주식 연도별 최고 수익률은, 이게 오늘 미니 강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오늘 제 강의를 좀 잘 들어보십시오. 자, 미국 주식 연도별 최고 수익률인데, 제가 여기에서 미국 주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미국 주식은 국내 주식보다도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친화적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미국 주식은 우리나라 주식보다도 투자자를 위한 그런 보호장치가 잘 돼 있어요. 세 번째로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 주식보다 좋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미국의 다우나 나스닥이나 S&P를 잘 보시면 얘가 역사가 지수를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우상향한다는 거죠. 그런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미국 주식을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그 미국 주식에 대한 연도별로 제가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미국의 20년 동안에 가장 최고 수익률이 나온 종목이 여기에 나와 있는 MNST, 우리가 몬스터 베버리지라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그 20년 전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100만 원 투자를 했더라면 투자 금액이 한 14억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20년간 수익률이 14만 1000%입니다. 에너지 드링크 기업이죠. 현재 시총이 70조 가까이 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몬스터 베버리지 음료는 카페인하고요, 타우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카페인을 이해한 그런 음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20년 동안에 가장 수익률이 많이 오른 미국의 종목을 제가 하나를 말씀을 드렸고요. 몬스터 베버리지라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 15년 동안 볼까요? 15년 동안 수익률이 가장 많이 나온 종목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 넷플릭스 기업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OTT 플랫폼 기업이죠. 이 기업이 15년 동안에 10,000%가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투자했더라면은 1억이 되었죠.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넷플릭스가 15년 동안에 미국 주식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10년입니다. 지난 10년간 최고 수익률이 많이 나온 종목이 테슬라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한때는요, 우리나라 서학개미라고 하는 사람들이 테슬라의 주식을 20조 이상 가진 적이 있었죠.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고요. 10년간 지금 수익률이 7,300% 수익이 났으니까 1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더라면은
한 300만 원이 됐잖아요. 그죠? 테슬라를 말하는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850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걸 미국 주식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는데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한 850조니까 우리나라의 기아하고 현대차 주가 너무나 쌉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850조면은 기아하고 현대차의 시가총액은 적어도 아무리 못 가도 50조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아나 현대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계속 고옵니다. 지금 자리에 매도하면 그거 바보입니다. 자, 그 다음 미국의 5년간 최고 수익률입니다. 이게 ENPH라고 해서 인페이저 에너지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5년간 수익률이 160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투자했을 경우에 뭐 1억 600만 원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친환경 에너지 기업입니다. 우리가 태양광, 태양열 사업에 줄여가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바이든을 만나서 지금 주가가 지금 상승세가 지금 최고로 많이 나온 건데 현재 시가총액이 36조 가까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20년 동안은 최고 수익률 나온 종목, 15년 동안에 최고로 수익률 많이 나온 종목, 그 다음은 10년 동안에 수익률 많이 나온 종목, 그 다음 5년 동안에 최고 수익률 나온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최근 1년간 최고 수익률이 많이 나온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 제가 이게 가르쳐 주면 이거는 재미가 없는 거죠. 내가 20년, 15년, 10년, 5년까지 제가 가르쳐 드렸으면은 1년 정도의 최고 수익률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하세요. 이거 제가 홈워크를 제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20년, 10년, 5년 뭐 이렇게 나눠 봤을 때 수익률 나오는 종목군들이 모두 다 바뀌었죠. 계속적으로 1위 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1위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정책이나 또는 산업이나 이런 소비 유행에 따라서 급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몇천 프로씩 또는 몇만 프로씩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을 여러분이 골라내기 위해서는요, 종목 발굴에 엄청난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도 세상은요, 계속 급성장하는 그런 기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미국의 최고 주식은 어떤 주식을 사면 되는가, 거기에 대한 또 이야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시장에서 미국 주식을 어떤 주식을 사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가, 그런 시간을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한번, 아니면 그 다음 주 제가 한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금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니즈를 잘 파악하고 항상 미니 강의를 짜오시는지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던 에코프로, 성일하이텍, 세빛캠, 그리고 코스모화학 같은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매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중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직은 보유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미증시에서 어떠한 점들을 참고를 해야 할까,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우선 몬스터 베버리지가 거의 20년 동안에 14만 100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걸 보고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한 100만 원만 투자를 해서 가만히 묵혀뒀다면 지금쯤이면 엄청난 자산가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넷플릭스는 심지어 더 친근한 그런 종목이었는데 왜 나는 그 전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15년간의 1000% 수익이면은 사실 15년이 아니라 7년만 투자했어도 이 반절은 가지고 올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들고요. 테슬라 그리고 인페이즈 에너지의 수익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국내에서는 기아 그리고 현대차를 짚어주셨으니까요. 장기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미니 강의에서는 이제 미국 증시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발굴해내면 좋을지와 관련해서 미니 강의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그마님, 미나행님, 제일 출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만약에 이제 이런 걸로 수익을 이렇게 10,000% 달성을 했으면은 출근 안 할 계획이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신 건가요? 10,000%면 좀 고려를 해볼 만 하지 않나요? 10,000%에서 14만 1,000%? 네, 그러면 10,000%면 10,000%여도 나오라고 방금 담당 PD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10,000%여도 저는 아마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다음 종목 진단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수익률을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종목 진단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니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콩이님께서 보내주신 포스코케미칼이고요. 평단가는 22만 3천 원에 15% 보유비중 들고 계십니다. 오늘 입성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매도가가 궁금하다 남겨주셨는데 오늘 입성을 한 거면 그래도 정말 괜찮은 구간에 들어가신 거 아닌가 싶어요. 오늘 물론 4%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22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 전고점을 뚫고 24만 3,500원의 최고가를 형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이 박스권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면 매도가를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포스코 케미칼 제가 한번 그 진단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 뭐 매수한 가격대가 22만 3천 원에 15%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분께서는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신 거죠. 여러분들은 제가요 이런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포스코 케미칼이 현재 오늘 4% 빠진 가격이 22만 1,500원이에요. 이분께서 22만 3천 원에 샀으면은 사실은 어제 샀던 오늘 샀을 거 아니 그죠?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폭이 컸잖아요.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에 40조 지금 공급 계약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요,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좀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주식을 고점에서 사게 되면은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2차 전지 특히나 양극재에 관련돼 있는 종목 포스코 케미칼이나 또는 여러분들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또는 셀 업체들 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는 음극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냐면 제가 요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테슬라 차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요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테슬라와 국내 2차 전지주의 상관관계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테슬라의 기준점을요 200달러로 보세요. 한 주당 가격을요 200달러로 보세요. 테슬라라 200달러를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어젯밤에 간밤에 5.6% 하락이 나왔죠. 지금 202달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180달러 정도 내려오게 되면 조정을 세게 받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150달러가 내려오게 이렇게 내려오면요 최근에 올라간 거 싹 까먹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테슬라의 주가가 현재 20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180달러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조정을 세게 받는 거고요. 테슬라 주가가 150달러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최근에 올랐던 2차 전지 양극재 주가 그대로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위로 올라갔을 경우입니다. 제가 위로 220달러가 테슬라가 갔을 경우 그 다음 위로 250달러 갔을 경우 다 다르죠. 220달러가 넘어가면 또 한 번의 랠리가 나올 겁니다. 250달러가 넘어가면 탄력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200달러를 딱 중앙에 놓고 아래쪽으로 180원 강한 하락, 150원
이때까지 상승한 다 그대로 다시 토해내는 구간. 220달러 넘어가게 되면 또 한 번의 랠리. 250달러 넘어가면 또 한 번의 랠리. 여기 나와 있는 테슬라 주가의 흐름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의 주식은 미안하지만 2차 전지주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테슬라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 혼자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냐? 테슬라가 2차 전지에 차지하는 심리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잘 보고 2차 전지를 배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테슬라 주가가 강하게 달력이 나오려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2020년도에 배터리 데이 때 어떤 이야기 해드렸습니까? 테슬라가 3,5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3,500만 원 정도 되는 전기차를 만들어내겠다. 그러면 주가는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올 겁니다. 왜냐? 시장 점유율을 휩쓸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이게 나와 있는 포스코 케미칼 주가는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당분간 주가가 반등 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입니다. 여전히.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오늘 보니까 20일 입병선 있잖아요. 오늘 20일 입병선 21만 8천 원이니까 이까지는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20일 입병선입니다. 여기까지가 얼마냐면은 21만 8천 원. 이까지 하락은 염두를 해두세요. 아, 이까지 하락은 나올 수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이 22만 2천 원이니까요. 만약에 21만 8천 원, 20일 입병선이 깨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얼마까지 내려올 수도 있냐면은 20만 5천 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21만 8천 원에 좀 들어가고 20만 5천 원에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 자리에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20일이 무너지면은 33일 입병선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 다 그렇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은요, 지금 자리에 들어가서는요, 먹을 수 있는 공세결이 크지 않아요. 그러나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2차 전지주는 시장의 주도주니까 빠져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안심적이다. 왜냐하면 주도주니까 좀 빠지면 다시 또 반등을 줄 때 빠르게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께서는 좀 성급하게 들어갔다. 이 종목은요, 좀 하락을 좀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이 종목은 비중은 15%고요. 나중에 만약에 조정을 받을 때 얼마 정도에 들어가시면 되냐면은 20일 입병선이 깨지게 되면 33일 입병선이 20만 8천 원에 놓여 있으니까요. 20만 8천 원 정도에서는 여기서는 추가 매수하셔도 이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요. 20만 8천 원에 추가 매수하는 전략. 지금 자리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요. 제가 봤을 때 전 고점 돌파, 좀 시간이 지나면 전 고점 돌파는 무난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좀 단기적으로는 좀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시세가 많이 잘 갔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주도 섹터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한콩이님께서는 22만 3천 원이 평 단가다 보니까 20만 8천 원 구간까지 내려간다면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눈여겨보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씀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21만 8천 원까지 1차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그 이후에 그게 더 깨진다면 20만 5천 원까지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21만 8천 원 또는 20만 5천 원에 들어가시는 전략까지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폭망삼파장님께서 보내주신 IS 동서고요. 36,6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장기 투자를 하려고 사둔 종목인데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선다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부라도 차익 실현을 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IS 동서가 오늘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현재 탄력이 좀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19.52%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45,000원까지 치솟았는데 이 IS 동서도 폐배터리 관련한 이슈로 잘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다 보니까 약간은 관점을 다르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제가 월봉 차트를 보니까 2013년 그리고 2014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전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랠리를 펼쳤거든요. 그래서 기다린다면 조금 더 장기적인 보유를 한다면 저 때처럼 랠리를 펼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현재 어쨌든 수익 구간에 진입을 하셨으니까 현재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예, 제가 이 IS 동서 작년도 제가 1월 달에 제가 모임이 있어가지고 강남으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 IS 동서의 그 건물이 보이더라고요. 아마 그 강남구에 아마 본사가 있죠. 이게 여러분들 IS 동서라는 기업이 그 아파트의 브랜드명이 엘린의 뜰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발음이 별로 제가 임플란트 때문에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죄송한데요. 이게 보면은 엘린의 뜰 이게 아파트의 브랜드죠. 지금 이 기업은 보통 뭐 아파트 브랜드도 하지만 아파트도 뭐 주상복합 건물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또 이게 폐기물도 사업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IS 동서가 폐기물 사업도 하고 그다음은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도 하고요. 다양한 그런 친환경 건설주라고 할까요? 좀 다른 그 건설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건설주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죠. 오늘 보시면은 이게 보면은 제가 인선 ENT라는 종목 있잖아요. 보세요. 이게 인선 ENT라는 종목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그게 어디입니까? 일산 쪽으로 가면 일산 쪽에 인선 ENT의 그 폐기물 공장도 있잖아요. 이것도 아마 동서 IS 동서 거잖아요. 그죠? 인수했잖아요. 오늘 인선 ENT 주가도 오늘 급등하는 이유도 이게 사실은 폐배터리 사업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게 나와 있는 IS 동서가 아마 그 지분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는 이 종목은 제가 판단했을 때 건설주하고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제 건설주 흐름이 좀 좋잖아요. 그죠? 오늘 건설주나 또는 뭐 건설 중장비의 주가 흐름이 괜찮은데 오늘 지금 IS 동서가 지금 19% 정도의 지금 상승세가 나오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늘 주가가 이렇게 하루에 많이 오르게 되면 반드시 매를 맞습니다. 지금 시장은 주가가 하루에 많이 오르게 되면 그 다음날 꼭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매를 맞더라도 현재 주가가 고점에 있는가 아니면 중앙에 있는가 아니면은 저점에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이게 일봉 차트고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 상으로 놓고 보면요. 여러분 고점하고 저점을 하면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가 저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고점이에요.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와요. 거기가 딱 중앙 오늘 약 한 20% 올라오니까 딱 중앙 지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주가가 좀 상승하더라도 우리가 얼마 정도까지만 한번 내다볼 수 있나요? 5만 원 정도까지는 내다볼 수는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지금 주가가 44,900원이니까요. 5만 원 정도 오면은요. 한번 매도한다는 생각을 하세요. 지금 자리는 이분께서 지금 36,600원에 가지고 계시니까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고 제가 이게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제가 이 자회사들 있잖아요. 이게 자회사들이 여러분 탄탄합니다. 제가 이게 여러분 이 자회사를 보시면요. 이게 알짜배기 종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인선 ENT 지분도 44%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아까 제가 인선 ENT 지분까지 있다고 이게 굉장히 이게 폐타이어 우리가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이게 나와 있는 IS 동수의 종목들 자회사 잘 보시면 알짜배기 기업을 상당히 많이 거느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IS 동수가 M&A를 하더라도 굉장히 M&A를 잘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M&A가 상당히 잘하는 기업이 이 IS 동수라는 기업 자체가, 제가 이 기업을 보고 야, 이 기업은 알짜배기 종목을 많이 M&A를 하는구나, 그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IS 동수는 다른 건설주와 조금 차별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으나 한 5만 원까지는 한번 내다보는 전략. 오늘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행보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지가 잘 되면 다시 2차 상승이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5만 원 정도 오면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더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한번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IS 동서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주셨습니다. 건설 관련해서도 친환경 건설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IS 동서 오늘 급등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싱숭생숭 하셨을 텐데 우선은 5만 원까지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5만 원까지 보유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도 된다고 말씀 남겨주신 만큼 반영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열심히 진단을 해드리는 동안에 또 새로운 분들이 출석 체크를 해주셨네요. 네, 항상 예쁜 댓글을 남겨주시는 문사님께서 오늘도 정말 시조처럼 아름다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운빨이 넘치시는 앵커님, 저의 원픽이신 금산 교수님, 재테크 대장전의 대장이신 교수님 말씀은 신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멋지세요. 남겨주셨는데 우리 문사님도 항상 많은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라 갑자기 콩자반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저는 콩자반 안 좋아하거든요. 콩 맛이 없어요. 그리고 젓가락질 하기도 너무 힘들고 콩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저의 이 복장이 약간 콩자반 같긴 하네요. 하지만 편식은 나쁩니다. 골고루 잘 먹어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콩이 몸에 그렇게 좋대요. 땅에서 나는 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식하지 마시고 건강한 음식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널널부이님 안녕하세요. 스카이님 안녕하세요. 계좌 좀 구해주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카키님 안녕하세요. 가을이님도 오늘 금산 전문가님께 꼭 진단 받아보고 싶다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우리 가을이님도 꼭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인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두산 에너빌리티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평단가랑 보유 비중은요? 23,000원에 80%요. 23,000원에 80%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하실 것 같은데 네. 고민이 정말 많으시겠지만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시나요? 이걸 그때 많이 올랐을 때 이걸 매수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손절도 생각하고 계시긴 한 거예요? 일단은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손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손절 없는 방향으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네, 전문가님 두산 에너빌리티 들고 와 주셨고요. 23,000원 구간이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작년에 고점 부근에서 진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주가가 내려앉았고요. 그리고 현재도 횡보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 관련 종목들은 정부 정책 모멘텀도 안고 있고 UAE와 관련되어 있는 신사업 모멘텀도 안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못 가는지도 궁금하고요. 오랜 기간 보유를 한 만큼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지 세워주세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종목은요. 지금 자리가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이 나온 자리예요. 지금 자리 이 종목을 걱정할 이유가 없죠. 이거는 정책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 정책주는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가 이제 딱 1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종목은 앞으로 지금 정책 주면은 상당 기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그 2만 원대 초반 2만 2천 원, 2만 3천 원대는요 크게 무리가 없어요.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그 높은 가격에 샀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주가가 2만 원대 초반에서 샀다 그러면은 이때 블록딜 나올 때 이게 블록딜 한번 나왔었잖아요. 주가가 이게 결정적으로 이 하락이 나온 것은 이 블록딜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이게 수급이 이때 수급이 꼬인 거죠. 수급이 꼬여서 지금 이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올해 지난해 그 실적을 보면요.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추구해 나가는 게 우리가 SMR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소행 모듈행 원자로 쪽에서 앞으로 성장성은 충분히 나올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종목이 정책주로서는 충분히 지금 손실 보지 않고 저는 매도는 가능한데 여기에다가 비중을 지금 80% 정도 이게 비중을 실은 게 잘못인 거죠. 한 종목의 비중을 이렇게 많이 실으면 안 되죠. 한 종목의 비중을 많이 실더라도 20%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그 투자 금액에 각자의 투자금 1억인데 1억에서 한 종목에 8천만 원 넣는다는 것은 이게 다 모든 자금을 이게 다 집어넣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산 배분에서 이거는 잘못된 거죠. 기업의 자체가 기업의 주가가 내려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산 배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한 종목의 비중을 20%, 30%, 최고 많아봤자 30%입니다. 그 비중 조절을 잘 하셨으면은 이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지금 자리에 80%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 손절해버리면 그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때부터 시청 여러분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비중을 한 종목의 비중을 20% 이상 실어서 안 된다는 거. 그거는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가의 하방은 나왔다. 이 종목 주가 크게 안 빠집니다. 저는 지금 자리가 하방 경직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저는 거래드리고 싶은데 비중을 워낙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추가 매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하세요. 지금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이거는 주가가 탄력을 받으려면은요, 얼마를 돌파를 해주면은 이 종목은 탄력을 받을 수 있냐면은 17,450원이 있죠. 요게 17,000 종가상으로 17,450원 돌파가 나오면요, 요 종목은 얼마까지 갈 수 있냐면 이건 2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비중이 20%다. 그러면 지금 자리 딱 10% 초과 매수 해가지고 딱 2만 원에 팔고 나오면 딱 손실 없이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이게 80% 비중을 실어버리면 손을 못 대는,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차렷 자세.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비중 조절이 중요한 거죠. 이거는요, 걱정할 필요 없고요. 기다린다면, 이 종목은 손실 보지 않고, 거기가 손실 가격에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요거는 기간을요, 한 6월달까지 보세요. 지금이, 이제 2월이니까요, 한 4개월 정도 좀 고생을 하세요. 주식 하시면서 그 정도 고생은 하셔야 돼, 그죠? 그 정도 주가 뭐, 예를 들어 주식을 1년도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2년도 계시는데, 이제 주가가 작년도 8월달 이게 사가지고 주가 이제 기간이 이제 불과 한 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2만 원대 이상에서는 얼마든지 매도가 가능하니까 좀 시간을 좀 투자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이 원전 관련되어 있는 섹터는 저는 앞으로 수주도 좀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가지고요. 좀 인내심만 발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두산에너빌리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4개월간 보유해볼 그 마음의 준비는 하면서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들고 가신다면 2만 원 이상에서 파는 거 가능해 보인다고 하시니까요. 조금만 더 버텨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네. 네, 원전 관련해서 두산에너빌리티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원전 안에서 대장주로 꼽히는 종목인 만큼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폭망삼파장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보고 너무 웃겼던 게 너무 콩한테 너무 못된 거 아니에요? 네, 콩 안 좋아하는데 영화에서 지구 멸망할 때나 먹는 음식이라고. 너무 제가 콩이었다면 좀 상처받았을 것 같은데 지구가 멸망하면 사실 근데 콩도 되게 귀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보면 지구 멸망하면 거의 바퀴벌레를 먹지 않나요? 그 단백질 대체제로 콩도 없어서 그냥 바퀴벌레 먹는 것 같은데 그래도 콩은 정말 건강한 음식이니까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요, 우리. 그리고 러버스기님, 비빔밥과 버거 뭔가 안 어울려요. 히히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도 사실 조금은 동의를 하지만 의외로 생각보다 음식들 중에 안 어울릴 것 같은 조합들이 맛있는 꿀조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친구가 인도네시아에서 되게 오랫동안 살다 와서 갑자기 저한테 쌀밥하고 알새우칩을 가져오더니 이 두 개를 같이 먹으면 맛있다는 거예요. 밥 위에다가 알새우칩을 올려서 먹으면 맛있다고 하길래 저는 그게 너무 생소해서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입만 먹어보라고 해서 먹어봤더니 나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제가 찾아 먹진 않지만 의외로 생각하지 못했던 음식 조합들이 나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버거와 비빔밥은 너무 동서양의 조합이다 보니까 생소하기는 하지만 나중에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비타민님께서 보내주신 한세 시럽이고요. 18,100원에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이제서야 드디어 수익 중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한세 시럽 오늘 1% 넘게 하락 중에 있습니다. 18,240원인데 정말 간신히 수익을 들고 계신데요. 한세 시럽이 그래도 증권가의 전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반등이 나타날 거다 이런 전망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되는 종목 아닌가 싶은데요. 한세시럽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의료평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사실은 한사실은 주가는요. 이거는 이제 하방 경직이 나온 섹터입니다. 제가 동종 업종으로 한번 볼까요? 한세실업하고 영업무역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게 이게 영업무역이고요. 그 다음 힐라홀딩스 한번 볼까요? 힐라홀딩스. 그 다음 하성 엔터프라이즈 한번 볼까요? 하성 엔터프라이즈. 지금 제가 방금 섬유의복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도 한세실업의 주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에서는 뭐 가장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가가요 보통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잖아요. 요만큼의 하락이 나오면 이만큼의 조정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걸 보통 우리가 대칭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 대칭 조정이 나오면 주가가 여기서부터 하락해서 여기 하락이 멈춘 요 구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요 구간 다시 한 번 더 요 구간 똑같은 구간이 나오고 나면 주가는 한번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대칭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세요.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뭐 한세실업이나 제가 이런 안 봐도 이런 실적 자체가 나쁠 수가 없죠.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종목에 보면은 지금 지난해 그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1,700억이잖아요. 실적은 최근에 가장 높은 실적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죠? 이 종목은 보시면은 재무제표도 크게 나쁘지 않고 이 종목은 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배당도 매년 지급해 왔고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가 컨센서스를 놓고 보면은 이제 경기가 좀 침체가 되면 아무래도 그죠?
섬유, 의료 관련, 오복 관련돼 있는 종목이 사실은 좀 소비가 침체가 되면은 좀 실적은 좀 다운되겠죠. 제가 요 컨센서스를 보니까요. 지금 물론 이 컨센서스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 증권사에서 나오는 컨센서스가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영업이익이 한 17% 정도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한 6% 정도 증가할 수 있다. 그럼 올해 실적은 지난해보다도 한 뭐 10에서 한 15% 정도 이 정도는 감소를 하겠구나. 이 정도면은 양호한 거잖아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자로 전환돼 버린 이거는 적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우리가 오복 관련돼 있는 섹터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8,100원에 30% 이제 수익이 났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더 기다려 보세요. 주가가 지금 보면 최근에 보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주가가 한번 이렇게 하면 중간중간에 강한 거래가 실리면서 하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죠? 보시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무슨 어떻게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냐면은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이 중간중간에 나온다는 것은 바닥을 탈피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우리가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그죠? 우리 보통 보면은 이렇게 주가가 바닥에서 한 번씩 이렇게 치잖아요. 한 번씩 치는 경우는 왜 칠까요? 위로 가려고 하는 힘이 좀 강해진다는 거죠. 그럼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21,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이 이 종목이 하락해서 거래량이 없이 빠지는 가격대가 21,000원대니까요. 이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이 18,270원이니까 뭐 21,000원 정도 오면은 한번 매도하고 아시겠죠? 이 종목은 21,000원 오면 한번 팔아주세요.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 시장의 주도주를 제외하고 주가가 일정 부분 주가가 상승이 나오면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다시 저점 매수하는 게 정답입니다. 뭐 시장에 뭐 확실한 주도주가 아닌 한은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오면 이건 제가 봤을 때 2만 원은 빠르면은 뭐 2월달 안으로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매도하고 좀 빠져나오는 전략이고 비중은 30%는요. 비중 자체는 뭐 적당하니까 그 정도는 꼭 한번 팔아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매매를 하시려면은 이걸 팔고 좀 매매를 하시려면은 어떤 종목에다 좀 한번 베팅하시면 좋냐면 지금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섹터 중에서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요. 이제 서서히 고개 드는 종목이 나옵니다. 그런 종목은 제가 이 미니 강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나중에 제약 바이오 종목은 또 한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아무튼 한세 실업은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정도 오면 매도하고 다시 한번 더 저점에서 재매수 하시든 아니면 뭐 다른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1차 목표가 2만 원에서 2만 1,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가을이님, 제가 진짜 가을이님 종목 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너무 아쉽게도 여기서 진단을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4시에 우리 전문가님 유튜브 공방도 있다고 하시니까요. 그 유튜브 공방도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미스터 진단도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해볼 텐데요. 4시에 유튜브 공방도 있으시다고요. 예, 오늘 제가 4시 제가 공개 방송을 자주 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공개 방송 거의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오후 4시에 유튜브 방송으로서 제가 오늘 그 유튜브 공개 방송을 하는데 바이오 종목하고 그다음은 하반기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4시에 유튜브 공개 방송 있다고 하니까요.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많은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금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스페셜 케어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 진단 받아보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이라면 꼭 다른 종목 진단도 찾아와 주시고요.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저녁에 미스터 진단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 진단 오늘 금요일 밤 9시에 시작을 하니까요. 02-2128-3388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고 토마토에서 가장 멋있는 세 분께서 진단을 해주시니까요. 금요일 저녁에 잊지 말고 미스터 진단도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금요일장도 화이팅해서 오후장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